대폭 떨어졌으면 뭐 유니스왑이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20년에 비트메스, 22년에 FTX, 23년에 요 바이낸스. 반갑습니다. 코인 선임 유치원 박 원장의 오늘의 크립토 9월 5일자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최근에 계속 뭐 여전히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크게 전달드릴 게 없는데, 뭐 이외에 저녁에 오랜만에 좀 재밌는 소식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준비한 이야기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밤에 이제 모두가 잠든 사이, 진짜 밤에, 정말 이제 밤 새벽에 유니스왑 쪽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뭐 유니스왑이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CFTC에서 고소 고발이죠. 여튼 그래서 요거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 사진만 봐도 뭐 뉴욕 검찰청이랑 뭐 CFTC 뭐 이런 마크들이 지금 유니스 괴롭히려고 준비 중이죠. 여튼 이제 어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CFTC 이제 CFTC가 뭐냐라고 하면은 Commercial Trading Commission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선물거래위원회, 파생상품 관리감독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 이제 거기서 유니스왑에 대해서 그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 제공한 유니스왑 랩스의 고소고발 명령을 발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격이 정말 대폭 떨어졌고, 가격 보면 정말 대폭 떨어졌고, 뭐 이외에 당연히 이제 뉴스 떴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이제 대폭 떨어졌죠. 그러다가 알고 보니 이 해당 그 뉴스 고소 고발에 대해서 이미 벌금 17만 5천 달러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후속으로 뜨면서 이 강한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다시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CFTC 이거 그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을 가지고 이제 고소고발하는 CFTC는 뭐고, 유니스왑은 왜 이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엮였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CFTC는 그 사실 불법 파생 상품에 대해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도 역시 2020년에 1,000억의 벌금과 함께 정말 이제 약간 산산조각됐죠. 비트맥스 그때 진짜 잘 나갔는데 지금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튼 그때 당시에 완전 산산조각이 났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그래서 CFTC 전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테더라든지 이제 비트맥스, 20년에 비트맥스, 22년에 FTX, 23년에 요 바이낸스, 가장 힘들었던 요 바이낸스 등을 괴롭혔던 이 전적이 있죠. 참고로 최근에 그 점프 크립토 역시 그 CFTC가 조사한다고 뉴스 떴었습니다. 그거 떴었고, 이후에 아마 크립토 쪽 사업을 정리 중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점프 크립토는 그 뉴스 이후에. 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도 이제 보면 이번 규제권에서 5명 중 1명은 이런 형식의 조사라든지 이런 그 크립토를 엄청나게 이제 좀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성명을 냈긴 합니다. 여기 핵심이 있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명의 CFTC 위원을 다른 기관으로 임명한 것이 향후 CFTC의 가상자산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지난 아래 보면 지난 13일에 백악관이 직접 다른 곳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CFTC 직원을 따로 발령 내고 그런데 이제 보내고, 그 규제론자들을 이제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위 기소에 따르면 친화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따라들여 보내고,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그런 크립토 회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론자들을 좀 2명이나 집어넣은 것 같고, 그 전문에 대해서 이제 어제 나온 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니스왑은 규제를 어기려 하지 않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프로토콜이다. 근데 1시간 후에 뉴욕에서 유니스왑에 투자했던 VC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바로 그냥 또 대폭, 방금 뉴스 나오자마자 다시 하락해버렸다. 현재 그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발자취를 따라 그 암호화폐를 정치적 샌드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티샤 제임스는 방금 이 사진에 나온 뉴욕주 검찰총장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충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는 이런 쇼맨십이 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암호화폐 규제로 사용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를 요거 샌드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인 것 같고, 아마 문제가 된 거는 유니스왑 랩스와 제휴하지 않은 그 제3자 토큰 중에 그 레버리지 토큰이 있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의 규제가 있었다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사전 검열이 좀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행위들이 그 덱스의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덱스가 사실 뭐 말 그대로 탈중앙화다니까 누군가가 검열하지 않고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이프가 붙으면 뭐 거래량이 올라가고,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 장애 시장의 느낌의 성향인데, 그걸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한 것처럼 그 레버리지 토큰이 있어서 문제를 삼았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사전 검열이 이제 들어간다면 그 덱스의 본질을 굉장히 잃어버리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뭐 저는 이제 KBW를 참가하진 못했는데 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 좀 핫했던 프로젝트가 스토리 프로토콜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스에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스토리 프로토콜 굉장히 많았고, 그나마 무브먼트 랩스 그 4분기에 토큰 런칭을 많이 할 것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그 비트코인이 보니까 4시간 요 EMA 336선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1차 지지하는 이런 형식들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방향성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비트코인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정말 없습니다. 너무 그냥 계속 똑같아서 계속 그냥 박스권, 요 박스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 여튼 오늘 그 박 원장의 오늘의 크립토 9월 5일자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